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월 11일 오전 2시 19분입니다. 거의 시장이 꿀렁꿀렁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알트코인 일부는 튈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던 에이다를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눌림목 가격대도 잘 찍고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좌 관리는 예상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항상 예상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셔야 돼요. 자산 예측사가 아니라 자산 관리사가 되잖아요. 그죠? 예측자 관리 잘 해주시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에요. 환율은 이제 볼펜 하단으로 빠지게 되면 기술적 반등 나온다. 이거는 국룰이니까 그죠? 빠지면 반등 나오고 빠지면 반등 나오고 그런 모습입니다. 순간적으로 빠졌으니 반등 나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쉬면 돼요. 하지만 이제는 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가 지금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 1280을 쭉 넘어가는 흐름까지는 아직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4시간 규모에서 지금 바닥 거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다져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는 그 FOMC라던가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달러가 아직 빠지기보다 이제는 좀 하방에 대한 수렴대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변화가 조만간에 한 이번 달 하순 정도에서는 달러도 변화가 좀 나오지 않을까. 달러가 변화가 나온다는 건 각각의 그 금융 상품들, 코인 쪽도 올 하반기에는 좀 변동폭이 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겁니다. 오일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 지금 바닥도 다지고 있어요. 그죠? 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사이에서 박스권을 계속 그려줄 거다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려서 지금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기름값이 좀 올라봤자 84달러? 넘어가려나? 어쨌든 지금은 기름값 가지고 뭔가 예측하기 굉장히 까다롭게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제때 이때도 오일값 떨어진다라고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렸고 요때도 반등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들다가 방향성을 결정을 하게 돼요. 보통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을 예측해 보는 정도나 또는 여기서 반등을 좀 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주는 그러나 두 가지 그림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양적 긴축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방 이쪽 시나리오가 빨간색 쪽 시나리오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등장해버리고 난리가 나는 그런 흐름이 등장을 할 텐데 어쨌든 기름값은 조금 오를 겁니다. 좀 오를 거예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하죠. 왜요? 여러분들 이놈들 중국 제가 중국 좋아하니까 너무 이제 제가 중국 사람 좋아하는 줄 아는데 저 중국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네.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근데 좀 싫은 것도 많고 그래도 좋은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봐야지 그죠? 중국 얘네들 때문에 이 개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이 그죠? 중국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에서 뭐라고 할까? 천천히 오프닝이 될 겁니다. 지금 또 보복이니 뭐니 또 악재적인 뉴스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해소될 악재는 호재입니다. 여러분들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해소가 될 악재는 호재입니다. 왜? 그것 때문에 빠졌잖아요. 그럼 걔는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겠지. 그죠? 해소가 되면 어때? 싼 가격에 풀리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리오프닝은 예정돼 있는 거고 오픈 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또 티켓택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고. 근데 이제 중국 증시도 지금 제가 좋다 말씀 많이 드리는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좋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 떠넘겨 드릴게요. 제가 계속 질문 주고 있기가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아무튼 기름값 좀 오를 겁니다.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중국 애들이 많이 쓸런지 여기까지 가면 오히려 좋아질려나? 어쨌든 우리는 한 85달러 정도까지는 기름값의 상승을 염두를 하고 있자.
무난하게 간다면 한 75, 6 정도에서 그냥 좀 행보하면서 막 꿀렁꿀렁 하면서 한 번 더 조금 빠졌다가 가는 정도 그림이 생각할 수도 있겠을 거고, 그죠? 그 정도 선입니다. 요건 지금 예상하기 좀 힘들어요. 포지션, 5일 포지션 잡으시는 분들은 아마 좀 까다로울 겁니다. 아주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요 추세가 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롱 포지션 잡아보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 가지고 제가 뭔가를 하기가 되게 애매하네요. 그죠? 요거는 이제 선수분들이나 하십시오. 요 수렵 이탈이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금부터 볼까요? 금, 골드. 아이고. 금이 추세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제가 저희 가족분들에게 요때 이제 금을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나? 요때 말씀드렸었나? 뭐 요때도 그렇고, 그래서 팔면 어떨까요? 했는데 안 파시더라고. 끝까지 안 파시더라고. 뭐 여기서도 뭐 지금 팔까 하시길래 지금은 팔지 마세요 이랬지. 그치? 왜냐면 사야 될 때니까. 금이요. 금은 일단은 여기까지 간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금값은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이 금을 따라갈 거냐라는 부분이 문제거든.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은 사세요, 금 사세요 했잖아. 올해 작년에 계속 그랬죠. 그죠? 내가 언제 다 넘어가 버렸죠. 그죠? 이건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얘는 가치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버도 마찬가지야. 이제는 금은도 제가 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제는 이만큼 올랐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말을 해? 안 그래요? 그죠? 만약에 은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준다면 그때는 뭐 묻지마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거 뚫을 때는 요 추세가 점점점 찍었죠. 그죠? 여러분들 버핑보다 네 번째 돌파는 슈팅입니다. 이거는 조정이 깨지면 깨졌지, 슈팅은 슈팅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간다고 봐야 되거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잡으셔야 돼요. 이게 틀리든 말든 도전해봐야 되는 자리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점 찍고 이렇게 가버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부분이고, 고관점 생각해 보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어깨에 질문 좀 내려놓겠습니다. 네. 나스닥 애매해요. 나스닥이 굉장히, 나스닥이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어요. 지금 저점을 533 스토어가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여기서 다이버스를 만들어줬거든. 166도 지금 저점을 좀 높여버렸고 2012도 저점을 살짝 높인 그림이 나오면서 나 반등 좀 하고 싶어. 일시적 반등 이래도 괜찮으니까 나 이거 추세 좀 넘고 반등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어. 얘들이. 그쵸? 그러면서 지금 저점을 어떻게, 저점에 대한 각도를 낮추고 저점을 살짝 높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고, 만약에 콩에서 콩 이렇게 빠질 가능성도 염두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런 가능성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시적인 대한 하락에 대한 조정파 반등일 수 있겠죠. 그쵸? 아무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숏 포지션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을 조금 한다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애매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내기는 좀 빡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1,400에서 11,600 정도 사이까지는 일단은 반등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 작은 흐름, 아주 작은 선물로 매집, 롱 포지션을 잡고 하시는 분들은 11,000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주시고, 아시겠죠? 이런 모습일 때는 좀 뚫어줘야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넘어가기 전에 미국 증시 쪽 간단히 몇 개 좀 찍어볼게요. 메타죠. 메타는 한쌤 추천 종목입니다. 그죠? 11월 달부터 메타가 오히려 좋다 이러면서 메타는 계속, 여러분들 메타 그나마 나스닥에서 이걸 캐리하고 있는 종목이 이 녀석이죠. 원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왜 좋냐면, 페이스북을 여러분들 쓰잖아요. 뭐 요즘 뭐 인스타그램도 쓰고 하지만 페이스북 많이 썼잖아요. 그죠? 얼굴책. 얘가 아무리 페이스북 세력이 없어도 2015년만큼 약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까지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가격인 거예요. 여러분 싼 게 싸야 일단 뭐가 된다는 거 이 말이야. 이까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여기서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뭐가 나왔어요? 엄청난 투매가 등장을 하죠. 그죠? 투매와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으면 이게 판 놈은 누구야? 판 놈은 개비고 산 놈은 세력이에요. 그렇게 얘네들이 산 거예요. 얘네들이. 기술적 반등이 등장하는 거죠. 물론 추세를 반드시 돈질 돌릴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한 160에서 200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입니다. 이 정도 수급이면. 그리고 미래 메타버스 사회에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싼 게 좋은 거라. 일단은 싸야 돼.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 자리까지 왔네요. 그죠? 99.89, 78.6인데 제가 이거 786이 되돌리 포인트라고 좀 적어주긴 했네요. 그쵸?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거래가 폭증하죠. 이게 핵 시그널이에요, 이게. 근데 조금 약해요, 메타보다는. 그쵸? 그래서 테슬라는 이게 반등을 좀 주고 나서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올라가는 게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 정도. 이런 것들도 뭐 단타 포인트 이야기 좀 드렸던 것 같고. 코스피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안 보냐고요? 안 볼래요. 어디 갔니? 코스피. 참 코스피도 참 애매하단 말이야. 자, 흔들고 있어요. 그쵸? 흔드는 장세가 나올 거고 올해도 계속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런데 이 박스권이 있잖아요. 이 박스권이 지금 코스피는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서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이걸 리테스트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수급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애매합니다. 문제는 이 보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떨어질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 이 진행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코스피는 반등 이후에 1900을 하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노리러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코스피라는 거는 이제 그 경제적 기슈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은 뭐 경제적 여력이 있으니 지금 반등을 좀 하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이게 조금 고민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코스피가 추세가 나중에 꺾이게 되면 여러분들 도망가셔야 됩니다. 도망가시고 나서 여기가 오게 되면 1900 밑으로 제가 막 1900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1900 밑으로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띵호양하고 띵호양은 그거 좀 중국말이고 뭐라 그러죠? 일본말 쓰고 영어 쓰고 세개 쓰려 했는데 와 대박하고 잡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괜찮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나쁘지 않나요? 이게 정대도 굉장히 강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 78.886, 786에 대한 되돌림이긴 한데 아마 이쪽에 저항을 한번 먹을 겁니다. 이제 14,000에서 저항대 돌입을 하고 요 저항에 대한 이슈가 이제 우리 중국과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그 정도 이슈로 좀 저항을 좀 먹을 것 같고요. 저항을 먹었다가 봄에서 이제 다시 뭐 개항이 되면서 힘을 좀 받아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이렇게 빠지든지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는 몰라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이 자리는 꼭 손절 지켜야 돼요. 지금 나갈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점을 한번 반등을 하고 눌림을 주고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요때 잡히는 추세는 깨지면 이제는 에이 하고 도망가시면 됩니다. 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방송 보신 분들과 안 보신 분들이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빨리빨리 넘겨서 놓치는 사람도 있겠지. 예. 아휴, 참. 이건 이제 위험한 거. 뭐냐면, 이 비트코인에, 여기에 우리가 대응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깨졌을 때 우리 뒤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이 부분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고 있는 이제 시나리오들 중에서, 우리가 코스피를 가지고 있는 그 시나리오들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생길 수 있잖아요. 최악이든 차악이든 뭐가 될지는 정확하게 지금 당장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힘든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반등을 주고, 그쵸? 여기서 반등을 좀 주고 나서 이 양원을 뚫고 떨어져 버리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죠? 이 그림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연유가 시나리오가 뭐냐면 한국 부동산과 대출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한국 경기가 전부 대출로 만들어진 경기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집값 또 더 빠져야 돼. 지금 가격에서 30% 정도 더 빠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비싼 거는 반토막은 무난하게 날 거고, 싼 것들도 저렴한 것도 30%는 무난하게 빠질 거라고 생각해라. 제가 이 집을 살 때도 내가 20%에 20% 정도 내가 빠질 걸 각오하고 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20% 정도 까졌거든? 그죠? 열심히 갚았는데도 안 줄어든 걸 감당을 못 해요. 근데 이 시나리오가 나오면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 이거. 여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요 추세가 깨질 때는 얘가 이게 깨지고 나서 다시 들어준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염두를 차고 계시면서 꼭 도망갈 땐 가주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한국에 대한 저점 여기서 등장할 거고 쭉 올라가지만 이제는 그 주가적 경쟁력이 많이 약해지겠죠. 청년들이 없으니까 노령화가 너무 심해지거든. 그렇게 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결결결결 거리는 그런 흐름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좀 그려드렸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정부에서 이 대출 안 터지게끔 잘 조율해야 돼요. 지금 돈 빠져나가는 것보다 대출 안 터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엔화는 천천히 모아가 보셔도 좋습니다. 저점이 살짝 이탈되면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화 한전 지금 투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돈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차를 팔아야 될까? 집도 팔아버릴까? 엔화 같은 건 매력적이니까 여러분들 계속 관심 있게 두세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여기서 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만큼 갔다 왔는데 떨어졌다고 난 연망하지 마. 5% 이상 올랐어. 참네. 샀으면 팔 줄 알아야죠. 그죠? 자, 최근의 모습입니다. 자, 주봉상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줬던 적이 얼마만인가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 거래가 톡등을 하고 이게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남아있고 여기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둘의 힘겨루기가 된다면 얘가 이겨요. 그죠? 거래가 훨씬 더 많으니까 얘가 이기게 되는데, 무게는 무거운데 아직까지 그걸 굴릴 힘이 없는 거야. 얘는 힘이 셌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빵 때리는 그런 전쟁터고, 얘는 여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꾸역꾸역 이렇게 돌리고 있는 부분이야. 그쵸? 뭐요? 얘는 빠르고 강한 놈이고 얘는 덩치가 엄청 큰데 속도가 느려요. 그러면은 얘가 한번 이렇게 밀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건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 지금 싸우러 간다 이거지. 얘를 이겨버리면 얼마나 신날까? 얘를 이기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이런 모습이 등장할 수 있거든요. 이겼으면 좋겠다, 그죠? 지금 싸우러 가. 여기서 한번 싸웠어요. 얘 지금 한번 붙었거든? 한번 붙었고, 지금, 아이고, 내가 힘이 좀 딸리네 하고 돌아왔어요. 요병물 잡아먹은 거거든요? 다시 도전하러 가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가 지금 저항선인데, 저항선은 언젠간 뚫립니다. 물론 힘이 밀려서 떨어져 볼 수도 있겠죠. 다시 붙으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줄 거냐 아니면 이렇게 밀렸다 갈 거냐, 그 정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 만약에 밀렸다 간다라고 했었을 때 비트코인 자체에서 터질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이낸스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바이낸스가 좀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밀리는 그림이 한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운이 좋다면 바로 이까지도 반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빵, 빵, 빵. 그러고 다시 빠지는 거지. 그러고 가시는 거지. 그쵸?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럼 뭐 막연한 생각이요. 지금 이거까지 가기는 좀 보조 지표적인 요소로는 근거가 좀 약해요. 그래서 거리랑 가지고 우리가 전쟁터에 대한 손소를 좀 써봤습니다. 어쨌든 한번 전쟁을 치른 거예요. 이거 제가 그때 18,400에 찍어드렸던 그 포인트죠. 네. 일봉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뭐 이 정도 모습이 괜찮은 모습이거든요. 긍정적이에요. 근데 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갈 거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죠. 그죠? 어쨌든 여기 강력한 저항대가 하나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17,200에 도달했고 여기서 눌리면 약한 눌림을 한번 주고 나서 여기까지 18,000 재도전하는 그림 기대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림 한번 디자인해보자. 그래서 뭐가 큰 그림에서 A, B, C 또는 여기 플랫 C가 등장을 하고 접속바 X가 더 등장하는 그림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크게 가버리면 이 1, 2, 3일 가능성도 다시 오픈되게 됩니다. 근데 1, 2, 3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럴 정도 일단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4시간 차트 정도를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달러인데 또 예전에 또 누구였었지? 달러도 좀 구체적으로 봐달라 하셨던 분이 계신데 지금은 그래요. 숏 포지션보다는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이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17,128, 17,120이 이탈되지 않는 정도에서 그쵸?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한화에서는 이 자리가 볼린저밴드 하단을 쳤거든요. 참 일목균 하단 여러분들 제가 짤을 한 굴렸는데 2,156만원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반등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번엔 지금 달러에서는 여기가 뭐 그냥 뭐 별거 없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 수준 못저라고 뭐 의뢰 나오는 거 아니야? 추세는 좀 더 강해졌고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네요. 이런 모습이면 둘째 하나입니다. 깨져버리면 무너지든 깨지면 꼴락꼴락 물러지든가 아니면은 위로 한번 슈팅을 치고 죽든가 둘째 하나거든요. 그래서 슈팅을 한번 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요거는 이제 리스크가 조금 크지만 롱 포지션을 노릴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리스크가 좀 커요. 리스크가 좀 있지만 그래도 과열이 좀 들어가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정비열도 상태돼 있고 정배도 초입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틱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워낙 커요. 그래서 마진 하시는 분들 2배 넘기는 마진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진을 2배를 쓰게 되면 계좌는 20배가 빨리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5배를 쓰면 50배가 빨리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좋은데 씩씩하고 좋은데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네. 비트코인 차트를 이 정도 보고 우리가 또 원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화 달러가 더 좋죠 요즘. 그죠? 달러가 더 좋아요. 자 일봉 여기 저항대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쵸? 원화를 저항대 두들기고 있고 우리 원화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은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요게 뭐냐면 우리가 뭐시기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뭐가 기준이 되는 선이라는 거야.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넘어설 때의 모습이 이렇게 멀리서 떨어진 걸 급등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게 완만해진 녀석을 뚫으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그쵸? 긍정적이라서 우리가 볼만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 일목균형표의 음운이라고 하거든요. 음운 앞전에 하락을 우리가 기운을 해서 안 좋은 기운이라고 해서 구름대라고 해서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운의 이 얇아진 틈을 옆구리를 뚫고 올라가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다는 뜻이에요.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일단은 저항을 좀 먹을 겁니다. 이런 꼭다리 걸리면 저항을 살짝 먹을 건데 이게 뚫으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뭐라고 할까 이제 우리 고무공이 있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손으로 이렇게 꼭 누르면 어떻게 돼요? 탕 하고 튀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위든 튀리든 위든 아래든 그쵸? 그래서 조금 눈여겨보실만한 흐름이 얼마 머지않아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4시간 차트 상으로는 꽤나 긍정적인 모습이죠. 거래가 들어왔던 이 부분들이 그쵸? 제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요거는 뚫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요거는 뚫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우리 여기서 전략을 취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선수들 여기 잡아요. 내가 첫 단추 끼워도 된다 했잖아. 익절하신 분들 첫 단추 다시 끼우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익절하셨던 분들 첫 단추 다시 끼우는 자리다. 가격까지 정확하게 탁탁 찍어드렸어요. 볼만하던 일목균형표 중심선, 기준선 그쵸. 스토캐스틱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부정보다는 긍정에 더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모습들이, 요런 모습들이 여기보다는 좀 더 건강한 모습을 좀 띄고 있죠. 거래가 좀 씩씩하게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요 또 입형들에 대한 눌림은 계속 저항대를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저항받고, 요거 저항받고, 또 뭐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 저항받으면서, 밀렸다가, 밀렸다가, 자, 그죠? 다시 가면 또, 밀렸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일단 요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요 정도까지. 그러면, 일단 요 자리, 2156만원 손절가로 두세요. 우리 손절이라는 건 안 정해놓고 매매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정해놓고 매매하셔야죠. 일단 두시고, 나중에 추세가 나오든지, 이렇게 뭐 꺾여서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뭐 부러지든지, 이렇게 쏘든지, 뭐 슈팅이 나오고 빠지든지, 뭐가 나올 거야. 그쵸? 그게 나오고 나면 우리가 추세선을 작도를 해서 대응을 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벌어진 추세를 가지고 추세선 작도하기 조금 부담스럽고요. 지금은 저점 손절 정도 두고 계십시오. 요 자리가 깨지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상태에서 두고 계시고, 나중에 뭐 혹시나 깨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면 요런 추세를 만들어서 깨질 때는 팔아라.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요런 여기 보든 여기 정도 돼서 이렇게 가든 한 번 정도는 위로 더 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믿고 여기서 풀면서 하지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손절 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좀 끌고 와줬잖아. 수익 났던 거. 한쌤의 단점이죠. 마지막 한 방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마지막 한 방이 가능성이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어쨌든 틀리더라도 도전할 만한 흐름으로 좀 판단되기 때문에 손절가 지키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이다는 이번에 눌림목까지 잡아드렸어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떠가지고 입에 그냥 넣어드렸어요. 그죠? 저도 이에다가 수익이 좀 냈고, 뭐, 몇십만원 정도 냈어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몇십만원 정도 냈어요. 몇십만원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에이다. 요 자리죠. 여기도 보시죠. 일목균형표 기준선. 이런 애들이 여러분 기준, 이게 되는 거예요. 지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되냐, 이렇게 지려보시면 무조건이란 말은 못 합니다. 차트에 무조건은 없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차트를 좀 공부를 좀 하시고, 요런 개념이 좀 생기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조금 어렵죠? 여기도 아니고 왜 4시간 차트 보고 하는 거니? 이제 감각적인 요소도 좀 필요해서 앞에 것들, 저제 것들, 추세선, 작대선 다 보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까지 올려보면 제가 50% 정도를 보고 있었어요. 원래 50%. 요즘 꼬랑지가 조금 길었다, 그죠? 여기 390원 정도 제가 봤었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50%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차 범위를 좀 인정을 해야지. 그죠? 오차 범위 좀 보시면서 요 자리에 대한 반등. 요게 이제 어디 갔냐?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잖아요. 그런 걸 같이 저질 한번 받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390원, 380원 정도에서는 단타 한번 노려봐도 좋다. 그렇죠? 단타 한번 노려봐도 좋다. 오케이. 끝. 끝이야. 이제 끝났어. 이 짧은 단타가, 번트성 단타가 출로가 될 수 있다니까? 그 말도 드렸죠. 그렇죠? 출로가 바로 될 수도 있고, 조정파를 주고 뺐다가 갈 수도 있고, 몰라. 그걸 알려고 하지 마. 그걸 알려고 하니까 자꾸 다치는 거야. 이거 618이죠. 그렇죠? 그렇죠. 역시 618이 등장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봐요. 그냥. 이거에 대한 618이잖아. 몰라. 그러니까 빨리 돌아갈 때 어디까지 알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사면요, 요 자리 손절 주면 되는 거예요. 2%? 3%? 오케이, 두면 되지 뭐. 그렇게 뭐가 있어. 손절가가 나오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서 잡고 전고점 420원 정도까지니까 손절이 3%고 목표가 얼마냐? 400원에서 5% 하면 20원 정도 되죠? 420원 정도 된다고 치면 4%, 5%. 손절 3%, 2.5%. 이거 유리한 게임이네? 그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트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항상. 그죠? 네. 크게 보고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만큼 보고는. 그래서 이제는 손절가 여기잖아요?
그치, 여기랑 여기니까 수지가 조금은 애매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나중에 뭐 반등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빠져주면 오히려 땡큐 하고 들어가 보면 되겠죠. 아닌가? 이건 바로 가는 모습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한다. 자, 많이 움직인 A단을 굳이 볼 필요가 있나? 덜 간 놈 보면 되지. 리플이죠. 리플은요, 이오스와 더불어서 참 최악의 종목이라고 소문난 종목이에요. 그죠? 그때 그래도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이롭습니다. 왜냐면 이런 애들은 물려도 애지간하면 커버가 돼요. 애지간하면. 우리가 물려도 저점에서 물려라라고 말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저점을 자꾸 노리려다가 물려요. 그냥 물릴 수 있어요. 왜냐면 저점을 노리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이고 트레이더의 본능이에요. 싸게 사고 싶은 거잖아. 바닥을 잡고 싶거든. 근데 여기서 바닥을 잡아도 우와 나 바닥 잡았어. 이제 가자. 이제 무조건 존버다 하고 가는데 한 번 더 깨버리는 거야.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문제거든요.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적당히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팔고 그다음에 돌아내려면 여기서 그냥 끝. 그리고 뚫으면 다시 적당히 팔고 돌아내려면 끝. 이게 반복이 돼야 하락장의 계좌가 관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갈게요. 잡았으면 적당히 팔고 돌아내려면 끝. 돌파면 다시 잡아서 적당히 계좌 관리하고 돌아오면 끝. 이거 초보분들 연습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이 하락장에 안 잃어요. 잃어도 아주 조금 잃어요. 하락장에 조금 잃는 건 괜찮아요. 주가가 반토막 났는데 내 계좌 10% 손이 나자는 거 괜찮아요. 옆에 사람도 내가 더 많이 벌었거든. 옆집 아파트보다 우리 집 아파트가 덜 떨어졌거든. 우리 집 팔고 옆집 가면 내가 이득이라고. 똑같은 동이라도. 그렇게 가능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좀 샜는데 저점에서 물리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와요. 이해돼서? 여기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다고. 물론 우리가 이제 차트적으로 막 대응이 되고 눌림목도 되고 하시는 분들 익절할 수도 있고요. 기회적으로. 그리고 뭐 타점적으로 ABC 이런 데서 물타기 하지 말라 그랬으면 떨어질 때 하는 거 아니다. ABC의 관점에서 종점 마감에서 물타기를 실행했다, 추매를 추진했다면 여기서 익절로 나갈 수도 있어요. 한생 그런 전략으로 많이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절대 물타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차트 공부는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이 답이 없는 거야. 잘못하면 그 기회가 사라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히려 리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 리플은 뭐 소송 이슈가 있으니까 소송이 잘 풀리면 순간적으로 펌핑 될 수 있겠죠. 약속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관심 가지시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죠. 쉽죠? 아발란체도 많이 올랐고요. 아발란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아발란체 시황 드렸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슈팅 그렇죠. 저비중 그 알트는 크게 어차피 비중은 좀 낮춰서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맞죠. 아발란체 언제야? 1월 8일이네요. 1월 8일 오후 요때 1월 8일 오후 요때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차트 모양을 이게 여러분들이 사야 될 시장이라니까. 모습 쫙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스토캐스틱이 위에서 놀고 있는데 눌림목이 다이버에서 딱 등장했다. 야 이거는 뭐 안 들어가면 바보죠. 나도 아발란체 한타 쳐서 먹었는데 제가 조금만 먹어서 그렇지 갔잖아요. 눌림 주고 다시 갔네요. 그쵸. 지금도 괜찮아요. 아직도 쓰리봉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뭐다? 나중에 흐름이 깨지면 이탈해야 된다. 이 추세가 깨지면 여러분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도망가세요. 이거 깨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깨지지 않을 정도에선 계속 눌림목마다 매수 주각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깨지면 도망가셔야 돼요. 네.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를 그리는 거야. 얼마나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 이렇게 바닥 잡아주는 사람 봤어요? 잡박도 좀 하고. 자, 이오스는 됐습니다. 이오스는 제가 이오스를 먹었는데 이 구대 같은 종목이 움직이질 않아. 철감에 떡 붙어가지고. 근데 이제 다 장점은 다른 애들 갔는데 찌는 안 갔으니까 좀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게 장점이고요. 그쵸. 거기 기회가 되겠고 지금 모멘텀은 약합니다. 마피는 약하고 그다음에 다른 애들은 깨지면 손절가가 뭔데 얘는 손절가 요거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다. 뭐 그런 거 좋아하시는 저 같은 놈들 그런 거 좋아하시면 뭐 해보셔도 좋고 그게 아니라면 뭐 굳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튀는 종목 있죠. 이렇게 지금 요 스토캐스틱이 저렇게 나오는 게 나중에 매집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전투하러만 갔었죠. 갔다가 지금 아이고 형님 야니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돌아와. 그래서 아이고 빠졌다 다시 갈 거야. 자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말씀드렸죠. 아까 일목균형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여기 꼬리가 잡힙니다. 근데 요런 게 나중에 이 기준 전환선과 이렇게 꼬이게 되면서 배배배 꼬이면서 다시 갑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이 꼬아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빠르게 슈팅이 나오든지 그렇죠. 그런 상태인데 그거는 추세에 대한 이탈을 보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되면 우리가 소설 새로 쓸 거예요. 자,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코인 시장이 좀 힘을 조금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급변동하면서 코인 시장도 좀 빡세고 여러 좀 힘들죠. 경기가 침체된다는 그런 예상된 악재. 그지만 작년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 남아있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은 이렇게 그래도 좀 기준점이 생기고 그래도 오랜만에 봤던 이런 기본 좋은 웨이브 형태거든요. 너 말고 이오스 너 꺼져. 이오스 말고 차라리 비트코인이 낫지. 기본 좋은 형태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너무했나? 한때 제 이오스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쵸? 기본적 형태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상승장이다, 확대돼서 상승장이다라고 단언하기는 굉장히 이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울기력적인 측면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지면 도망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는 도망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나중에 슈트 이렇게 나오는 건 오히려 좀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뭐 바닥을 다지고 한번 더 하면 더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슈팅이 좀 나오더라도 이렇게 원형적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상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